우리의 이슈가 뉴스를 바꿉니다. 세상을 깨우는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자, 많은 분들이 뉴스로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뉴스가 가장 많은 관심을 받았을까요?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현웅입니다. 네, 첫 번째 많은 관심을 받은 뉴스 뭔가요? 네, 첫 번째 만관유는 고 손정민 씨 친구 A 씨의 휴대전화 발견입니다. 네, 이거 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았고 관심이 집중돼 있었는데 드디어 나왔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한 단서, 이른바 스모킹 건이 될 것이라며 이 경찰과 시민단체 등이 열심히 찾던 그 휴대전화 사건 한 달여 만에 발견됐습니다. 근데 이제 정작 휴대전화를 발견한 건 경찰은 아니었다고 하는데요. 60대 남성 환경미화원이 습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를 제출받은 한강 안내센터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이걸 확인한 결과 A씨의 휴대전화로 밝혀졌습니다. 네, 사실 휴대전화를 두고 굉장히 많은 추측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혹들이 오고 갔죠. 그래서 관심이 집중된 건데 이번 이렇게 발견되면 좀 의혹에서는 벗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까지 일단 전해진 바에 의하면요. 이게 환경미화원이 어제 발견한 거는 아니라고 합니다. 네. 경찰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만 일단 전해진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 이전에 습득해서 가지고 있다가 이제 뒤늦게 제출하면서 발견된 건데요. 그 정확한 시점이 언제인지까지는 아직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네. 지금 경찰 조사가 들어간 상태고요. 이를 두고 여전히 좀 의혹의 시선들이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다른 사람의 손을 한번 탔기 때문에 그 사이에 휴대전화 속에 증거가 인멸되거나 조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의혹이 또 한번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충전을 해보니까 정상 작동을 한다고 하고요. 경찰이 포렌식 그리고 혈흔 감식 등을 진행한다고 하니까 좀 시간을 두고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나오고 있는 보도들도 사실은 이 환경미화원이 언제 어디서 습득했느냐에 좀 관심이 모아지고 있죠. 맞습니다. 그 습득 시간하고 장소가 구체화되면요. 일단 해당 시간에 인근 CCTV 같은 것을 분석하면서 일부 그런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주말 내에도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다뤄지면서 사실 국민들의 관심이 여전히 높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는 것인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아직 저도 그렇고 지금 이현웅 아나운서도 그렇고 스튜디오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어요. 심지어는 그럼요.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마스크를 안 쓴 외국인 2,000명이 해운대에서 행사를 했다고요? 맞습니다. 지난 29일 오후부터 30일 새벽까지 그러니까 주말 동안이었는데요. 많은 수의 외국인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이른바 우리가 턱스크라고 하죠. 네네. 좀 내려쓰는 그런 행위를 하면서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춤을 추고 또 폭죽까지 터뜨리는 모습을 보였다고 해서 이 해운대에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아니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는 게 아직은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규정인데 맞습니다. 이분들 이런 규정을 다 무시한 거 아닌가요? 맞죠. 예, 굉장히 방역 수칙을 어긴 거고요. 이분들은 이제 주한미군 등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모인 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네. 이 미국 메모리얼데이 연휴를 맞아서 해운대를 방문한 인원이었는데요. 아, 네. 이게 해운대뿐만 아니고요. 네. 대구의 한 외국인 클럽 거리에서도 비슷한 모습이 보였다고 합니다. 네네. 그리고 기억을 더듬어 보면 사실 이런 모습이 처음은 아니에요. 지난 7월에도 해운대 등에서 외국인이 모여서 방역 수칙을 어긴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는 시민을 향해서 폭죽을 터뜨리는 등 이 난폭 행위를 해서 문제가 된 적도 있죠. 네. 이런 좀 반복되는 모습에 시민들의 불만과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예, 이 신고가 들어왔으면 다 단속된 건가요? 일단은 경찰이 나서긴 했는데요. 조금 미흡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순찰차 6대와 형사팀 등이 배치돼서 순찰에 나섰는데 이 과태료 처분 등의 단속 권한은 지자체에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경찰은 해산 요청 그리고 방역수칙 준수 등의 계도 활동만 펼쳤고요. 네. 단속 권한을 가진 해운대구청은 야간 단속 인원이 한 자릿수로 알려졌습니다. 6명 정도로 알려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1,000명이 넘는 인원을 단속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네, 자, 메모리얼데이 이 전쟁에서 희생된 분들을 기리는 숭고한 명절인데 정작 이분들은 위험을 가중했으니까 이 또 비판을 피할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보죠. 자, 다음 뉴스는 뭔가요? 다음은 한국에서 마크롱이 나올 수 없는 이유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마크롱은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 말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나올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대통령 피선거권 기준 때문인데요. 네. 현행 헌법 67조와 공직선거법 16조에서는 이 대통령 피선거권을
선거일 기준 40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이제 마크롱 대통령이 당시에 이제 대선에 출마했던 당시 2017년에는 39살의 나이였기 때문에 네. 만약에 이게 우리나라의 경우였다면 출마조차 못했다는 거죠. 이게 헌법에 40세가 넘어야 대통령에 나설 수 있다라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예,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서 이준석 최고위원 35세로 아주 인기를 얻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제한을 낮추자라는 게 여기서도 나왔나요? 예, 계속해서 지금 이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요. 어제 이제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청년 정의당이 주최를 했습니다. 아, 네. 류호정 의원 또 장혜영 의원이 이러한 대선 연령 제한을 폐지하자고 주장을 한 건데요. 네. 정치권의 세대 교체는 이제 국민들의 모두의 여론이다. 연령에 의한 참정권 제한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런 주장을 했습니다. 예. 자, 이 과거 박정희 대통령이 당선되던 시절 김영삼, 김대중 두 전직 대통령이 30대였는데 그렇죠. 자, 이때 상황과 지금의 상황 좀 겹치는 모습도 보입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 볼게요. P4G. 사실 이거 용어가 어려워서 네,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아요. 맞습니다. 자, 이거 시작됐죠? 예, 어제부터 시작이 됐고요. P4G는 제가 뭐 영어 발음이 좋진 않지만 파트너링 포 그린 그로스 앤 더 글로벌 골스의 약어입니다. 네. 한국어로 풀어보자면 이 녹색 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화상으로 진행이 됐고요. 1차 회의 때에 비해서 이제 더 많은 국가와 국제기구가 이번 2차 서울 회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예, 발음 또박또박 괜찮았습니다. 자, 어떤 내용들이 주로 다뤄졌습니까?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의 개회사가 상당히 주목을 받았는데 기후 위기 극복 노력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동참하겠다라고 밝혔고요. 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하겠다고도 말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는 정상들의 연설 세션이 진행이 됐는데 이 P4G 첫째 날 연설 외에도 여러 가지 주목받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네, 뭐 기자회견과 별개로 또 시민단체가 좀 반대 목소리를 낸 것도 같아요. 맞습니다. 이 지금 정부가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과 가덕도 신공항 등 네. 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기후 위기 해결을 위한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 뭐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네. 이런 거를 이제 그린 워싱이라고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네. 예, 가짜 녹색 정책 그리고 위장 환경주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것도 참 고민해 봐야 될 일이네요. 또 주목받을 일이 있었나요? 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행보도 좀 주목을 받았는데요. 네. 한강에서 열린 쓰담 원정대 달리기 캠페인에 나섰습니다. 네네. 이 쓰담 달리기는 달리면서 쓰레기를 담는다라는 의미인데요. 네. 이게 MZ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환경운동 중 하나입니다. 예, 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시각 뉴스 들어봤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